예, 기술적 보호 조치하고 클라우드 전환 및 요즘 클라우드 공공하고 행정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좀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환경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들 그 관리 수준단에 대해서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예, 솔직히 개인정보가 좀 많이 힘드시고 하시기 때문에 신규 담당자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매번 발표 때도 항상 그 개인정보법 위주로 일단 소개를 드리고요. 오늘 진행 순서는 개인정보 동향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고시, 그다음에 개인정보 관리 수준 진단, 그다음에 간략하게 회사 소개하고 클라우드 환경의 변화 및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개인정보 동향이 뭐 행정감사나 정보보호 인증에도 예, 많이 이제 내부관리 통계 시스템 이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배점이 돼 있고요. 특히 뭐 접속 기록 관리에 대해서도 이제 최대 배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그 보호 조치가 마련돼야 되고 최근에 이제 올해 원래 평소에는 작년까지도 관리 수준단이 3월에 지표가 나오고 6월에 이제 시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제도가 지금 변경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중간에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에도 뭐가 있냐면은 이제 현장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 점검이 좀 강화될 예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가이드 조치 가이드라인에서는 이제 개인정보 접속기를 좀 관리가 강화됐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정보 지침의 정보 기록을 하고 접속 기록에 대한 보관 기간 연장. 예, 이전에는 6개월 정도만 하면 됐었는데 19년도에 바뀐 게 이제 1년. 그 정보 주체에 5만 명 이하면 1년이고요. 그 외에 5만 명 이상이나 아니면은 고유 식별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은 무조건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는 거고 앞으로도 점차적으로 또 그게 이제 2년뿐만 아니고 3년, 5년 이렇게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된 게 뭐 다들 힘드시겠지만은 그 개인정보 이제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그 처리자나 행위자, 관리자들이 어떤 그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했을 때 그에 대해서 내부 관리 규정을 세우시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사유를 하고 그다음에 소명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이제 조금 발췌를 하면은 개인정보법 31조에 보시면은 이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을 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정보법 29조에 보시면 안전조치 의무에 대해서 기술적, 관리적, 그다음에 물리적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31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내에서도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유노출 및 노남용 반지 법적인 근거로 이제 고시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속 기록을 1년 이상 보관 관리, 그다음에 5만 명 기준에서 2년 이상, 그다음에 오남용 분실이나 어떤 훼손 등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속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된다. 이전에는 반기였는데요. 19년도 바뀐 게 이제 월 1회로 바뀌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운로드에 대한 것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내부 관리 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사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추가되어 있습니다. 행정 예고에서도 이제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돼 있었는데요. 예전에도 이제 그 접속 기록일을 남겼을 때도 특별한 가이드가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시고 어떻게 증빙을 해야 되는지 모르셨는데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시게 되면은 기록 항목에 대한 어떤 구체화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다음에 보관 기간에 대한 차등 연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이제 진행될 예정이 있고요. 내부 관리 계획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거 아시겠지만은 개보이나 이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고시 경정 변경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다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이제 의료 분야 쪽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 쪽, 교육기관은 이제 교육기관 쪽, 그다음에 행정은 행정기관 쪽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쪽에 보시면은 이제 좀 더 가이드라인도 보강이 돼가지고 부록을 보시면은 아마 부록 맨 밑에 내부 관리 규정이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다운로드되는 것도 이제 사유를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된다는 부분도 또 명시되어 있고요. 접속 기록에 대해서 기록을 해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안전성 허브조치 기준 해제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접속 기록에는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 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 항목들을 기억해야 된다 해서 세부 항목을 하셨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4가지 필수 항목이 있었는데 이번에 19년도부터 추가가 된 게 바로 처리한 정보 주체의 정보, 개인정보 취급자가 즉 취급자나 관리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했는지 알 수 있는 식별 정보를 추가적으로 남기라고 했고요. 그 전까지 실체 조사를 했었는데 로그를 남기는 건 다 좋다 이건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 걸 받느냐라는 게 가장 이제 문제가 도지돼 가지고 변경된 게 바로 정보 주체의 정보도 같이 남겨야 된다. 해서 5개의 필수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하고 접속 일시, 그다음에 접속시 정보, 그다음에 처리한 정보 주체의 정보, 그다음에 무엇을 했는지, 뭐 조회를 했는지, 수정을 했는지, 삭제를 했는지, 생성을 했는지 이런 어떤 수행 업무에 대해서 이제 기재를 해야 된다고 돼 있고 개인정보 수행 업무에 대해서는 아마 가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거의 17가지 정도 돼 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있는 것보다도 그 시스템에 맞춰서 뭐 생성이나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뭐 출력 등 이런 것에서 다양하게 수행 업무를 갖다가 남기면 된다라고 좀 지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아시겠지만은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하는 건 다 좋은데 만약에 개인정보를 누구 걸 받는지에 대해서 이름이나 모든 좀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은 이것 또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도 지정이 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영향 평가까지 또 받게 되면은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아래 보시면은 기록하는 정보의 경우 민감하거나 과도한 개인정보가 저장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해서 최소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수 항목 남기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5가지 필수 항목이 있고요. 밑에 예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접속 일자 같은 경우, 그다음에 접속 시간, 그다음에 계정, 그러니까 접속자 정보, 그다음에 접속지 정보, 보통 IP로도 많이 남기고 계십니다. 수행 업무, 조회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정보 주체의 식별 정보 이렇게 해서 남기시고 이에 대해서 증빙을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다운로드 기록 및 사유 확인인데요. 다들 제일 힘들어하시는 게 바로 요거고 기본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기 1회에 대해서 정기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월 1회로 지금 바뀌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솔루션에 좀 많이 의존하시는 거고 월 1회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관리 감독을 하느냐 증빙을 그러니까 하나 정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가장 그래도 괜찮은 게 보고서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누가 들어와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 보시고 혹시 오남용 사례가 있는지 의심 사례가 있는지를 보시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생성해서 그 증빙으로도 남기시는 데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 받으실 때도 그 보고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평가 점수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인데요. 다운로드가 기존에는 이제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처음부터 개발을 했을 때 다운로드에 대한 어떤 그런 사유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면 좋겠는데 중간에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이 바뀌면서 그냥 남기라고 하는데 이걸 또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또 수정하거나 개발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개발 비용도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리면 이 사유는 내부 관리 규정에 의해서 어떤 기준을 잡는 거는 이제 그 각 기관에 대해서 규정을 잡으시면 되고요. 모든 다운로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인정보 그러니까 정보 주체를 갖다가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정도 이상이면은 좀 위험하다 싶은 어떤 그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100명 이상 아니면 1000명 이상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시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 다운로드한 것이 이제 발견이 된 경우에는 그에 대해서 이제 사유를 갖다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사유는 이제 뭐 솔루션에 의존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쨌든 개인정보 처리 담당자나 취급자에 대해서 어떤 이런 행위가 있었을 때 그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좀 받으시는 부분을 해서 보고서를 이제 막 작성하시거나 아니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관리 대장을 만들어서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시도 이제 자세히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예시에서는 뭐 일평균 20건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 개인정보 취급자가 100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대한 개인정보 다운로드를 한 경우 사유 확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는 각 기관마다 무조건 100명이 아니고 적정 수준에 의한 어떤 이제 인원수, 정보 주체에 대한 수를 갖다가 지정하시고 그에 대해서 관리 기준을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뿐만이 아니고요. 오남용 사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보통 기준은 업무 시간 외에 물론 뭐 아시겠지만은 일반 공공도 그렇지만은 뭐 업무 시간에 일을 한다는 거는 뭐 야근을 한다던가 아니면 휴일날 추가 업무를 하시는 걸로도 일을 나오는 걸로도 이제 힘드신데 그거에 대해서 또 관리해야 되는 거는 정보보안 쪽에서는 그걸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실제 조사했을 때도 우리가 업무 시간 외에 있는 것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증명을 좀 해주시는 게 평가 점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다운로드 유형인데요. 다운로드 유형을 지금 소개드린 이유는 다운로드의 방식이 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게 일반적인 거는 첨부 파일이 어떤 그 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갖다가 고객 명당, 예를 들면 고객 명당 같은 걸 갖다 다운로드 받은 기준이 있겠지만은 최근에는 이제 개발 환경에 따라서 그리드 방식이라고 하죠. 어떤 이제 개인정보를 조회했는데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는데 시스템에 의해서 데이터를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본인이 있는 PC에서 화면이 출력된 걸 그 자리에서 이제 받는 방식을 거의 그리드 방식으로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PC에서 액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어떤 조치도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다운로드는 어떤 게시판이나 누가 증빙 자료를 올렸을 때 그 첨부 파일에 대해서도 이제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도 이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매년 3월에 그 관리 수준단 지표가 오는데 올해는 이제 바뀐다고 얘기가 들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지표는 아직 못 받은 상태고 그걸 제가 좀 분석을 해가지고 오늘 발표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변경된다는 이제 동향입니다. 예정이고 확정은 아닙니다. 근데 그 근거는 뭐냐면은 최근에 개인정보 종합지원 포털 기능 개선 사업이 지금 이제 공고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좀 알았는데 이번에 바뀌는 게 관리수준단 제도가 하고 제도의 지표 및 평가 방식이 이제 변경될 예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선 사항에는 뭐가 있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실적이나 어떤 그 자료를 갖다가 제출하면 됐었는데요. 지금 크게는 자체 평가 정량 지표를 하게 돼 있고 정마지청 내에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그 개인정보 책임자의 서명이나 이런 걸 득을 해서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결과 검증을 하고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장 심사가 또 강화된다는 얘기가 있고 이 현장 심사를 포함해서 종합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대해 이제 아시겠지만은 매년 그 결과를 또 발표하시고 좀 민감하신 부분들은 뭐냐면은 아마 발표했을 때 이제 기관마다 평가가 있는데 양호하고 그다음에 보통 그다음 미흡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발표가 되어 있고요. 올해는 또 이제 그게 또 좀 분류가 좀 세분화돼 가지고 5가지로 좀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시구나 포함돼서 대상 기관들에 대해서도 지금 확대된다는 거랑 발표 기간은 이제 그 다음에 6월 정도에 이제 발표하는 걸로 변경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건 이제 개발 부분이라서 좀 어쨌든 참조가 좀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그 제출하는 대상 기관만 좀 발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관별 담당자가 법적 요구사항 중심의 정량 지표에 대한 자체 평가, 각 지표마다 이행했느냐 미행을 했느냐 이런 거에서 이제 증빙 올리시고 자체 평가를 가지고 기관장에게 결제를 갖다 받으셔야 됩니다. 받고 난 다음에 그 자료를 다시 제출하게 이제 바뀐다고 되어 있고요. 그 정성적인 평가 결과 보고서를 갖다가 이제 올리는 거죠. 기존에 그냥 증빙만 올리면 됐었는데 평가 결과 보고서까지 같이 하는 게 좀 변경 사항이고요. 전문기관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나서 현장 실사하고 그래서 이제 종합 결과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 산출을 한다는 게 개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은 자체 평가 업무 프로세스가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실적 자료 준비해서 아까도 올리시면 된다고 했는데 자체 평가 수행이 추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자체 평가 결과 산출하시고 기간적인 결제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평가에 대해서 결과를 이제 제출하시면은 이제 검증이나 현장 검증을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도 이제 약 800여 개 정도 자체 평가가 이제 추가될 거라고 하고요. 이에 대한 이제 증빙자료 제출 기능하고 증빙자료 서면 검증 및 결과 통보 등, 어쨌든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일단은 평가가 조금 약간 뭐라 해야 되나 개선이 되기 위해 가지고 좀 담당자분들이 힘드시게 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자체 평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에서 이제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게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게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표는 21년도 기준으로 좀 오늘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작년에도 개선 사항을 내용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내부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해서 이제 변경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활용 교육, 그다음에 보호 조치 수행 등 실적 기준 추가, 이거랑 개인정보의 추가적 이용 제공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 이따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필수 항목의 추가적 이용 제공에 대한 기준 추가. 어차피 이건 행정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관장에 관심을 제공하기 위해서 실적 이제 기준도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계정 관리에 대한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에 대해서 접근 권한, 특히 이제 접속 기록, 이 두 가지가 좀 강화되고, 그다음에 배점도 강화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일반적인 부분은 이제 제가 5장, 6장, 그다음에 10하고 12장, 지표는 이걸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 외에는 그냥 행정조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역할 수행 부분이고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기관 주도 실적 여부. 이 중에서 뭐 아시겠지만은 관리 수행단 실적에 대해서 이제 인정을 하냐 안 하냐, 증빙은 어떻게 올리냐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안정성 조치 강화를 했다는 것도, 어떤 솔루션을 도입해서 강화를 했다는 것도 실적에 인정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추가된 게 뭐냐면은 아시겠지만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되시면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제 감형 임명 조치에 대해서 이제 권고가 있었고요. 그 처리에 대해서 잘 이행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표가 추가가 됐는데, 감형 처리에 대해서 일부 말씀드리면은 물론 내부 관리 계획에도 이제 그에 대해서 감형 정보에 대한 어떤 처리를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이드라인 미터기에, 그러니까 맨 끝에 보시면은 부록이 있어요. 그거 보시고 아마 도움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감염정보 취급자 대상에 대해서 감염정보 처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했을 때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는 부분이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감염정보에 대해서는 아직 생소하시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요. 요거는 저희도 개인정보보호 전문 솔루션 업체라서 전문 컨설팅은 아니지만은 항상 고객분하고 같이 매년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기관에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이제 교육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강연 시간 끝나고 저희 부스에 오셔가지고 교육이 필요하신 기관에서는 요청하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일정을 잡아가지고 교육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은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앞으로 감염 정보가 이렇게 돼 있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물론 관리 수준이 진단도 있지만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는지도 교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정보 주체 권리 보장. 요거는 뭐 다 아시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규 담당자분들을 위한 거고, 제가 이 부분을 넣은 이유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항상 계속 매번 이제 신규 시스템들이 생성이 돼요. 영역평가 대상도 되겠지만은, 근데 꼭 노력하는 부분이 이제 아시겠지만 홈페이지 맨 밑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어떻게 보면 표준 명칭을 사용하되 글씨 크기나 색상을 활용해서 좀 정보 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조치들을 안 하시고 그냥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는 이제 이게 누군가가 또 신고하거나
만약에 이제 시태조 나왔을 때는 또 지적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걸로 지적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방지 조치에서도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적극 통제, 구축 현황의 증빙 자료하고 제출 자료 서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개인정보를 잘 하고 있느냐 없느냐 해서 이제 화면이나 차단 적용을 할 수, 뭐 아시겠지만은 일반적인 웹 방어도 있지만은 개인정보 뭐 필터링 아시겠지만 뭐 저희 솔루션은 아니지만 뭐 웹필터라고 하시면 많이들 이해하시고요. 그런 홈페이지에는 어떤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그 차단 솔루션 이런 화면 캡처도 다 증빙자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출 방지 점검이나 외취업점 점검에 대한 수혜 결과에 대한 증빙 자료도 어떤 스캐너로 돌려서 개인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씩 서비스는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개인정보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노출 점검 서비스를 받았다는 것도 하나의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예민한 게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 관리인데요. 가장 제가 고객사하고 같이 매년 하고 있지만은 접근 권한 관리가 제일 많이 안 되세요. 특히 지자체 경영 같은 경우는 순환보호지시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계정을 좀 공유하시는 데도 있고 그에 대해서 이제 접근 관리 대장을 갖다가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인수인계를 하시는 분도 계시셔서 요거에 대해서 증빙을 좀 많이 못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같이 제도가 개선되면서 증빙을 갖다가 평가표까지 이제 작성하고 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미이행하고 이행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바로 점수가 반영이 되냐 안 되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 권한 관리 대장이 없다고 하시면 수기로도 만들어서 가지고 조치를 하시는 게 평가 점수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접속 기록에 대한 이제 후수 조치 점검 이행 여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마 그 접속 기록을 첫 번째로 잘 남기고 있느냐.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유 식별 정보가 아까 5만 명 정보 주체가 5만 명 이상이면은 이제 2년이라고 하셨는데요. 보통 이제 그 지표 기준으로 보면 거의 1년이 돼 있고 보통은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해서 증빙을 올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접속 기록에 대해서 전체 로고를 다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 6월 첫 번째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올해 6월 말 첫 번째 마지막 화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캡처를 떼서 증빙 올리셔도 반영이 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 기본적으로 접속 기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갖다가 기준을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상 뭐 이것도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전에는 그냥 로그인 정보만 했는데 이제는 그걸 인정 못한다고 이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필수항목은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계정이나 접속 일시, 그다음에 접속 정보, 그다음에 정보 주체의 정보, 그다음에 수행 업무는 반드시 남기셔가지고 증빙을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보시면 단순 접속 로고는 이제 제출했을 때 실적에 이제 불이 인정된다는 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접속 기록에 대한 어떤 점검이 후수 조치 중에 그러면은 로고는 이제 기본적으로 남겼고 그러면 월 1회 이상 어떻게 할 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서가 가장 증빙으로는 가장 편하시고요. 저희 솔루션도 그렇지만은 이제 솔루션에서 보고서도 생성되고 물론 수기로 아직까지 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확실히 보고서를 만들려면 통계도 하셔야 되고 데이터를 분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소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시는 불편함이나 아니면 좀 힘든 점을 많이 토로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월 1회 이상 점검 보고서 만드시면 되고 어떤 기본적인 평가도 있겠지만은 사후 관리를 위해서 오남용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다운로드 보고서도 별도로 만드셔가지고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작년 지표기 때문에 그쪽에 보시면은 추가 질의응답 관련해서 나왔는데요. 뭐 지금 오늘도 오신 분들도 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수강했다는 증빙 자료가 외부에서 수강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역시 인정한다라고 돼 있는 것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도 제가 개인정보 감형 임명 조치에 대해서도 이제 내부 처리 시스템에 대한 어떤 담당자들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저희가 이제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이 부분에 해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는 지금 원래 나와 있긴 한데 지금 이게 집행은 하지 않아서 많이 지키지는 않으신데요. 개인정보 파일 등록 시 종이 문서로 관리하는 개인정보 파일도 등록해야 되나요? 라고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그것도 종이 문서나 수기 문서로 구성된 개인정보 파일도 해당된다. 라고 해서 파기에 대한 이슈도 이제 곧 나올 거고, 그래서 이제 대응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예전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뭐 고구마 봉지에서 개인정보가 나왔다 해가지고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때문에 또 강화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종이 인쇄물에 대해서도 파기 이력을 남겨야 된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답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소개 좀 드리겠으면, 아까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전문 업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본사는 서울에 있고 지사가 이제 광주하고 이제 부산, 그래서 전국을 갖다가 이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보호 특허나 아니면 CC 인증, 그다음에 이제 조달 우수 제품으로 다 모두 등록이 돼 있고요. 아까 같이 그 관리적 보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솔루션들이 필요한데, 그 솔루션에 대해서는 따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에 맞는 솔루션을 가지고 소개나 아니면 이제 교육을 진행해드릴 예정이 있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UBI 세이프 PSM에서요, 개인정보 접속 기록 및 다운로드 관리 솔루션이고요. 예, 역시 조달 보시면은 조달 우수 제품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좀 이슈인 게 개인정보 가명 익명 처리 솔루션인데요. 저희 솔루션 이름은 아이덴티티 실드라고 하고요. 역시 조달 우수 제품으로 등록돼 있고 국내 최다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행정, 공공, 민간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루션 적용보다도 일단 클라우드 전환할 때 고객하고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가장 큰 게 뭐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클라우드로 옮기겠다고 신청을 해요. 근데 기본적인 예산을 올리셨어요. 근데 1차 지금 1차, 2차 뭐 진행하는 거 아시죠? 25년도까지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가장 중간에 문제되는 게 솔루션 구매 쪽이나 이런 것만 아니고 전환 비용이나 이런 거 있고, 이 클라우드에서 운영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안 하신 부분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클라우드 적용되는 솔루션에 대해서 그 리소스 할당 플랫폼을 어떻게 할당하냐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리 아시는 거는 전환 시기하고 전환 범위도 중요하지만은 전환 소요 및 운영 비용에 대해서도 꼭 따질 필요가 있고요. 일단 여기서는 저희 제품들은 다 클라우드 성능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 전환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도입 검토 요건을 조금 다뤄보는데요. 점검 항목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 외로 그냥 클라우드 전환하면 되겠지라고 하시겠지만은 어느 정도 점검 항목이 또 이렇게 다양하게 돼 있어서 이 부분도 많이 한번 고려하셔가지고, 예,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지금 그 밖에 나가시면 이제 홍보 부스가 있고요. 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예, 부스에 오셔서 문의하시면은 예, 성의 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